사람들이 저한테 되게 많이 질문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원두를 냉장고 또는 냉동고에 보관을 해도 되는지, 그럼 보관을 할 때는 진공 포장을 해서 넣어야 될지 아니면 원두 봉투 그 상태로 넣어야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 제가 오늘 한번 실험해 봤습니다. 일단 요거는 그냥 실온에 보관하고요, 냉장고에도 넣을 거고 냉동고에도 넣을 겁니다. 이 녀석은 실온 보관할 거고요, 그리고 얘도 이 상태로 그냥 냉동 보관할 겁니다. 자, 오늘 저희가 테스트해 볼 커피인데요, 얘는 이제 아로마 밸브가 달려있는 커피 전용 봉투에 보관을 했고요, 하나는 실온, 그리고 냉장고, 냉동고에 보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원두는 이제 진공 포장을 했고요, 이쪽에 있는 원두가 이제 실온, 그리고 여기는 냉장고, 그리고 여기는 냉동고입니다. 지금 진공 포장한 것 같은 경우에는 아로마 밸브가 없기 때문에 내부에 있던 이산화탄소 가스가 부풀어 올라가지고 이렇게 지금 풍선처럼 빵빵한 상태입니다. 자, 요거는 냉장고에 놔둔 건데요, 지금 안에 들어가 있는 원두의 양으로 인해 가지고 이 빵빵함의 정도가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냉장고가 생각보다 엄청나게 거의 터지기 지금 직전이에요. 냉동고에 넣은 커피 같은 경우에는 4일차인가 5일차까지는 진공 상태를 유지했어요. 근데 얘도 시간이 지나니까 진공 상태는 풀리더라고요. 제가 원두를 보관할 때는 총 8가지의 변수를 넣어봤는데요. 자, 첫 번째는 원두 전용 봉투 상태에서 실온 보관한 커피인데요, 여러분들이 원두를 보관하는 환경과 거의 흡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은 오일의 상태를 보면은 디게싱 정도를 조금 예측할 수가 있다고 했죠. 지금 추출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추출 시간은 일단 28초 걸렸습니다. 커피는 한번 마셔봤는데 진짜 맛있어요. 사실 이러한 부분은 당연히 예상을 했던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항상 이러한 방법으로 저도 커피를 마셨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이 맛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나머지 7가지 변수를 넣었을 때 어떤 커피 맛이 나오는지 또 바로 이어서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마셔볼 커피는 진공 포장 후 실온 보관입니다. 와, 진짜 차이가 너무 심한데, 이쪽은 이제 아로마 밸브가 달린 커피 전용 봉투에서 실온 보관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커피는 진공 포장을 해가지고 동일하게 실온 보관한 건데, 보시면은 오일의 양이 굉장히 차이가 심합니다. 이게 동일한 날 로스팅한 커피거든요. 제가 볼 때 이거는 진짜 안 좋은 보관 방법인 것 같아요. 충격적이네요. 네. 자, 분쇄도를 한참 쪼아가지고 추출을 했고요. 추출 시간은 26초입니다. 짜잔. 저는 이제 원두에 오일이 굉장히 많이 배출이 되어 있고, 그리고 추출을 할 때도 산패 뉘앙스가 굉장히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향이나 맛이 굉장히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먹을만 합니다. 일단 향도 꽤 풍성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저는 이 방법을 그렇게 권장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전에 정상적인 분쇄도 값에서 추출을 하니까 추출이 너무 빨리 나왔죠. 그 흐름을 잡기 위해 가지고 분쇄도를 굉장히 많이 얇게 갔습니다. 그래서 에스프레소를 추출하니까
약간 커피 맛이 과다 추출된 게 좀 느껴져요. 좀 걸리는 맛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진공 포장을 해가지고 실온에 보관하는 것은 그렇게 저는 그렇게 권장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 변수 같은 경우에는 원두 전용 봉투 상태에서 냉장 보관한 커피입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시청에 조금 주의할 점 같은 경우에는 일단 냉장 보관이나 냉동 보관이나 당연히 저온에서 원두를 보관하다 보니까 이 실온에서 원두를 보관했던 거에 비교하면은 디게싱이 다 완벽하게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디게싱 조건이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1번, 2번 커피랑 동일하게 커피를 평가하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 실온에서 보관한 거랑 얘랑 비교를 해보시면요, 오일이 하나도 없네요. 물론 있기는 있는데 정말로 차이가 심할 정도로 오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와. 참고로 냉장고에서 지금 나온 지는 한 3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불편해. 지금 보면은 꼭 볶은 지 한 하루 이틀 된 커피처럼 가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사이사이에 기포들 자글자글한 거 보이시죠? 아까 전에 우리 1번 커피랑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분쇄도도 동일하고요. 괜찮다. 자, 네 번째로 마셔볼 커피는 진공 포장을 해가지고 냉장고에 보관한 커피입니다. 원두 전용 봉투에 보관을 해서 냉장고에 넣었던 커피는 오일이 정말로 없었는데, 얘는 진공 포장을 하면은 신기하게 오일이 조금은 더 생겨요. 뭐 진공 포장을 하나 그냥 실온 보관한 거나 크게 차이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까 전에 커피 전용 봉투를 사용해 가지고 냉장고에 보관한 거랑 진공 포장을 해 가지고 냉장고에 보관한 커피, 요 두 개만 단순 비교를 해보면은 진공 포장을 해 가지고 냉장고에 보관한 게 훨씬 더 맛이 좋습니다. 솔직히 객관적으로 이 상황을 모르는 손님들에게 이거를 냉장고에 보관한 커피다 라고 말하지 않고 커피를 제공하면은 아마 절대 모르실 거예요. 여기서 쉬운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원두를 냉장 보관했을 때 이 냉장고에 있는 어떠한 냄새라든지 이 온도로 인해 가지고 원두에 데미지가 입혀졌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건데요. 제가 테이스팅 해봤을 때 결론만 따져봤을 때는 이런 냉장고의 부정적인 영향들이 원두에 데미지를 입히지는 않았다 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다섯 번째 커피는 원두 전용 봉투에 보관한 냉동고 커피입니다. 역시나 오일이 거의 안 올라왔습니다. 우선 냉동고에 원두를 보관하면요, 냉장고보다 훨씬 더 디게싱이 정말로 천천히 진행돼요. 거의 가스가 배출이 되지 않았고, 지금 12일이 지난 커피인데 숙성은 거의 진행되지 않아 가지고 거의 볶은 커피를 바로 추출하는 기분처럼 느껴지거든요. 제가 지금 오전 9시부터 계속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벌써 3시입니다. 아이고, 점심도 아직 못 먹었는데 진짜 가볶음 커피처럼 오일이 하나도 없네요. 자, 마지막 커피까지 마셔보니까 확실하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원두를 냉장고에 넣거나 냉동고에 넣거나, 일단은 이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냉장고에 넣든 냉동고에 넣든 원두는 진공 포장해서 넣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일단 진공 포장을 해서 원두를 보관하면은 향이나 맛이 너무 잘 표현되는 것 같거든요. 이제 진공 포장을 해가지고 냉장고 보관한 게 낫냐 냉동고 보관한 게 낫냐 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는 냉장고 보관한 게 저는 더 맛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냉장고에 보관하면은 맛이 더 좋냐라고 하면은 그거는 또 아닌 것 같고, 이제 냉장고가 온도가 더 냉동고보다 높잖아요. 그러니까 냉장고에 보관한 커피는 조금이나마 디게싱이 진행이 되었는데, 냉동고에 보관한 거는 정말로 디게싱이 전혀 진행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디게싱이 조금이나마 진행된 냉장고 커피가 조금 더 우수한 것 같고, 자, 오늘 중요하게 마실 커피들은 다 마셔서 밥 좀 먹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커피 같은 경우에는 실온 상태에서 13일 동안 이 커피 전용 봉투 상태로 디게싱을 한 다음에 이 커피를 뜯어가지고 이렇게 진공 포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원두 같은 경우에는 냉장고에 보관을 했는데 보관 기간은 총 7일이고, 그래서 이 원두는 현재 로스팅하고 약 3주의 시간이 지났는데, 보통 3주 정도면은 이제 저희 커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맛과 향이 많이 떨어지는 시기거든요. 어떤 커피 맛이 나올지 되게 궁금한데 바로 한번 맛보도록 할게요. 오, 향이 아직 살아있습니다. 오, 2주차에 아주 프레시한 상태까지는 아닌데요, 충분히 손님한테 제공할 수 있을 정도로 향이 잘 살아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어가지고 진공 포장한 커피입니다. 커피가 살짝은 산화되었습니다. 물론 그냥 실온 상태에서 3주 동안 보관한 거에 비하면은 산화는 굉장히 많이 막았어요. 만약에 손님한테 판다고 하면은 가능은 한데 약간 찝찝해요. 왜냐하면은 커피에서 조금 부정적인 맛들이 느껴지거든요. 이거는 조금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인데, 저는 진공 포장을 해서 냉장고에 넣은 커피가 더 맛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아로마밸브가 달린 커피 전용 봉투에서 원두를 보관했던 게 보다 커피 맛이 더 좋았습니다. 자, 이번 실험을 통해 가지고 제가 깨달았던 결론을 간단하게 요약해드리면요, 실온에 원두를 보관할 경우에는 그냥 진공 포장보다는 원두 전용 봉투에 보관을 하는 게 우세한 것 같고요. 냉장고 또는 냉동고에 들어갈 때는 원두가 프레시한 상태에서는 진공 포장을 하는 게 좋은 것 같고요. 단 이때 조금 주의해야 될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신선한 원두를 냉장고에 진공 포장해서 넣을 경우 맛적인 부분에서는 더 좋을 수 있지만은 가스가 너무 많은 원두를 진공 포장할 경우 심하게 팽창하여 파손의 위험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맛도 맛이지만은 안전성까지 고려한다면은 차라리 아로마밸브가 달려있는 원두 전용 봉투 상태로 냉장고 넣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디게싱이 다 된 원두를 냉장고에 넣을 경우에는 진공 포장을 하는 것보다 원두 전용 봉투 그 상태로 넣는 것이 유리한 것 같습니다. 냉동고에 원두를 넣어보지 못했던 게 조금 아쉬웠지만은 사실 냉장고 온도만 해도 굉장히 저온이었기 때문에 3개월, 4개월 초장기간이 아닐 경우에는 냉장고에만 넣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냉동고에 넣는 실험도 제가 기회가 된다면은 한번 실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냉동고에 넣었던 커피를 실온으로 가져오니까 습기가 정말 많이 생겼는데, 저는 한 2-3시간 있다가 개봉을 했었는데, 충분하게 안전하게 해동하려고 하면은 반나절 또는 하루 정도 해동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냄새로 인한 영향도 되게 많이 걱정을 했었는데, 실제 이 아로마밸브라고 하는 게 내부에 있는 가스가 밖으로 나갈 수는 있지만은 외부에 있는 공기가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실제 저 같은 경우에도 커피를 테이스팅하면서 커피에서 김치 맛이 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사실 원두를 냉장고에 넣고 냉동고에 넣는 거는 아직 저도 데이터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쾌빈이 넣어도 된다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대량으로 다 넣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소량의 원두를 저와 같은 조건으로 한번 실험해 보신 다음에 같은 결과가 나왔을 때 메인으로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는 또 다음에 유익한 커피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캣바!